소위 말하는 그 원베일리가 지금 100억 시대 얘기하는데 2배, 3배까지도 거래세도 풀고 보유세도 뭐 인하를 하게 된다라면은 다주택자들의 그 놀이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시장에는 사실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규제를 안 할 수는 없다라는 그 결론은 그렇게 가는데. 도출이 되는 거거든요. 집당지성 집사기님만입니다. 두 번째 주제인데요. 이런 생각 누가 안겨? 진짜 너무 획기적인데 무규제, 규제가 없는 시대가 상상이 되지 않는데 그걸 가정하에서 이게 가정입니다. 우리가 한번 예상을 해볼 텐데 제 생각에는 이거 진짜 강력한데 가장 강력한 대출 규제, 우리 돈줄 한마디로 LTV, DSR 다 풀어버렸다. 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집값 폭등하지 않나요? 뭐 주머니에서 계속 돈이 나오게 되는 구조다 보니까 이게 지금 크게 뭐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뭐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소득하고 무관하게 대출을 해주고 또 만약에 집 사는 것뿐만 아니라 전세로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또 소득하고 무관하게 전세 대출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매 가격, 전세 가격이 소위 말하는 그 폭등 뭐 흐름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 LTV까지도 풀어버리게 된다라면 초기에 대한 자금이 필요가 없게 되다 보니까 완전히 급감을 하게 되는 거죠. 예전에 미국도 그렇고 또 일본도 그렇고 주택 가격보다도 대출을 더 많이 해줬잖아요. 일본 그랬죠. 뭐 한 120%까지도 해줬었는데 일본 무규제면은 200%, 300% 뭐 받은 다음에 다른 쪽으로도 돈도 돌릴 수 있잖아요. 아이고야. 그럼 망하는 거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저금리 환경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뭐 이제 전세라든지 또 실수요자 월세 계셨던 분들이 매매 수요로 전환을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주택을 여러 채 사게 되는 뭐 소형 주택을 여러 채 산다든지 다주택자들 뭐 이런 분들이 시장에 참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끌로 인한 뭐 폭등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예상되고 또 이런 대출의 규모만큼 그 기대 심리가 커지기 때문에 뭐 가장 비싼 주택들, 가장 초고가인 주택들 뭐 이런 지역 쪽으로 쏠림 현상들도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그 원베일리가 지금 100억 시대 얘기하는데 원베일리의 지금 가격이 2배, 3배까지도 나올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빚내서. 이건 만약에 이런 대출 규제가 전면 풀린다라고 한다면 전제 조건이 필요할 것 같아요. 박근혜 정부 때처럼 강남 집값이 폭락하는 거지. 30억 하던 아파트가 20억 되고 그러면 이렇게 풀릴 수는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풀면 아마 부작용 엄청날 것 같은데 일단 전제 조건은 집값이 많이 떨어지게 되면 또 대출 규제 풀릴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집값이 떨어졌는데 이렇게 전면적인 대출 규제 풀렸다. 그때는 진짜 기회 아닐까. 뭐 기회이긴 한데 이게 떨어졌을 때. 근데 이제 핵심은 이건 것 같아요. 대출 규제의 양은 늘리는데 이 금리가 얼마냐. 그것도 중요하겠다. 100억을 빌렸는데 뭐 0%, 1%의 저리 대출해줘야 되는데 돈은 많이 빌려주는데 10%로 빌려주게 된다면 이거 완전 뭐 은행에서 고리 사채에 가까운 뭐 그런 뭐 상황이 될 수 있죠. 금리도 중요하겠네요. 그래서 일단 뭐 지금 상황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그냥 한번 가정해봤습니다. 있으면은 좀 겁이 날 것 같네요. 또 이거는 뭐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건 필요한 규제이기도 한데요. 분양가 상한제하고 최근에 논란이 뜨거웠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이거 폐지되면 수혜받는 단지 아무래도 재건축 단지가 될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고 재초안 초과이익 환수가 폐지되면 어떤 단지가 먼저 딱 떠오르세요? 우선 지금 압구정동 그리고 대치동, 잠실 뭐 이런 지역들이 가장 시장에서 반응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 다음으로 보면은 이런 단지들도 올라가게 된 이후로 어쨌든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를 한다라면은 가격을 임의로 측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2단계로 보면은 뭐 목동이나 또 일산, 그다음 분당 이 지역도 이 지역들도 수도권의 노후 단지. 그러니까 이게 2차적인 그런 재건축 단지로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외곽을 기반으로 한 지역들 있잖아요. 뭐 인구수는 상당히 많은데 좀 오래된 지역들 보면은
뭐 수원이나 또 인천의 구도심 네, 이런 지역들도 재건축에 대한 그 기대감들이 있다. 그래서 1차는 강남권, 2차는 서울의 외곽이나 수도권 1기 신도시, 그다음에 3차까지 보면은 수도권의 그 뭐 구도심 이런 지역들이 좀 반응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다만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또 재초안을 폐지하게 된다라면은 고가주택 단지는 사업에 대한 그 속도 이런 부분들은 가속이 되는데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좀 선반영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미리 선반영돼서 많이 올라갈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상품이 신축이 될 수 있는 아파트하고 신축이 되지 못하는 아파트의 격차가 상당히 커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렇게 규제가 풀리게 된다라면 실수요자들은 집을 사기에는 버거운 가격으로 도달을 할 수 있다. 만약에 여기서 앞에 얘기한 것처럼 대출까지 풀어주게 된다라면 그 가격에 그 공급자잖아요. 지금 공급자 말고 또 수요자까지도 더해지면서 가격에 대한 그 폭발력은 굉장히 커질 수 있는데 과거에 김대중 정부 때는 가격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맞아요. 규제를 푼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가격이 지금처럼 뭐 완만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다가 이런 규제를 완전히 무규제로 가게 된다면 그 부스터를 다는 거니까 완전 뭐 로켓처럼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질문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세금. 양도세, 보유세, 세금. 최근에 다주택자 규제가 저는 만약에 조기 대선 이후에 이제 정권이 바뀐다, 민주당이 집권했다 하면 저는 다주택자 규제를 가장 눈여겨보거든요. 왜냐하면 다주택자 규제로 인해서 이제 양극화 문제도 심각해지는데 이 다주택자 규제를 전향적으로 푸느냐.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대통령이 됐는데 다주택자 규제를 풀었다라고 하면 저는 시장의 시그널이 이분은 진짜 실용주의 맞구나 라는 인식이 들 거예요. 저조차도. 그러면 생각보다 호응이 굉장히 클 수도 있고요. 역시 다주택자 규제 풀지도 않고 오히려 더 강화한다라고 하면 문재인 정부 시즌2구나 라고 이제 실망으로 될 수가 있어서 다주택자 규제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풀어줬다. 다주택자 규제, 세금 규제, 양도세, 보유세, 다주택자 규제라고 할 수 있겠죠. 풀어주면 집 나갔던 다주택자들, 투자자들이 다시 돌아올까요? 당연히 돌아올 수 있다라고 보죠. 그러니까 그 다주택자들에 대한 결국은 다주택자는 투자자잖아요. 그렇죠. 투자자인데 투자자들에 대한 그 비용이 급감을 하게 되는 구조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단기적으로는 그 주택들을 좀 시장에 내놓으면서 매물이 증가할 수 있거든요. 늘어난 매물만큼 거래량은 충분히 회복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전세로 그 내놓다가 요즘에 뭐 여러 가지 규제들이 있다 보니까 월세로 전환하셨던 분들이 다시 전세 수요로 놓을 수 있는 그런 다주택자 그 기법들이 충분히 생길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장기적으로는 다주택자들에 대한 그 매수가 재개될 가능성이 충분히 크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단기적으로 거래가 정상화되고 그리고 뭐 시장의 유동성도 회복이 되면서 다주택 수요가 우리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진입을 하면서 시장에 뭐 소위 과열이 좀 촉진될 가능성이 있다. 과열될 수는 있다. 네, 그래서 충분히. 양도세 정책에 대한 그 타이밍이 뭐 핵심 변수가 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세하고 보유세 두 개 중에는 하나를 이렇게 조정을 해서 거래세가 낮춰지면 보유세가 좀 올라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안 하고 거래세도 풀고 보유세도 뭐 인하를 하게 된다라면은 다주택자들의 뭐 소위 말하는 그 놀이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뭐 정책적으로 좀 조절을 해야지. 근데 하지만 우리가 지금 만약에 그리고 가정을 하는 상황이라면 이거 투기의 장으로 뭐 변질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대표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밸런스 조절이잖아요. 문재인 정부가 정책이 실패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문재인 대통령도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보유세를 올리면 양도세를 내려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못했어요. 집값이 올라가니까. 안 한 거 아니에요? 안 했는지 못했는지 아무튼 안 됐어.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이걸 두 개를 다 내리게 되면 아마 난리가 날 것 같고 둘 다 올려버리게 되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보유세 부담돼 팔고 싶어. 근데 양도세 30%포인트 중과세
지방세까지 82.5% 최고세율. 10억 남으면 8억 세금 내라고 하면 애국자 되기 싫거든요. 그래서 보유세를 올리면 양도세는 좀 내릴 필요는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밸런스 조절은 좀 중요하다. 두 개 다 푸는 경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저는 밸런스 조절만 잘해도. 그래서 제가 만약에 만약에 뭐 어떤 장관을 한다면 진짜 이게 보유세를 좀 올리게 되면 양도세는 저는 획기적으로 1년 동안은 그냥 기본 세율이 아니라 획기적으로 내려서 매물이 많이 나올 수 있게 좀 만들어줄,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근데 선진국에서도 사실 거래세를 안 내는 나라들도 상당히 많고, 보유에 대한 세금 같은 경우는 안정적으로 세수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쪽은 좀 높여주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거래에 대한 그 수준 자체는 뭐 김인만 소장님이 장관이 안 되더라도 다른 장관이든 뭐 정부든 이건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봅니다. 일단은 다주택자 규제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했고, 규제가 또 있잖아요. 규제 지역,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지구, 투기 지역. 최근에는 이제 토지 거래가 구역도 이제 하나의 또 다른 규제가 돼 버렸는데, 지금 강남 3구, 용산구가 규제 지역으로 딱 지정되어 있는데 이게 풀렸다?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규제 지역에 해당이 되면은 이런 게 걸리거든요. 뭐 세금적인 규제, 뭐 금융에 대한 규제, 그렇겠죠. 또 거래에 대한 규제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 소멸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대출도 좀 더 자유롭게 되는 거고, 뭐 세금적인 부분도 취득이라든지 양도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자유롭게 되다 보니까 지역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소위 그 생애 주기에 맞춰서 집을 또 갈아타려고 하시는 그런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새 집에 대한 수요, 이런 부분들도 일정 부분 이동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거기에 청약에 대한 조건들이 완화가 되잖아요. 우리가 분양권 상태에서 거래를 하면서 세금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낮춰지게 되다 보니까 뭐 좀 거래는 자유로워질 수 있겠지만 사고팔고가 가능해진다라는 건 뭐냐? 결국은 청약 시장이 과열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예전에 동탄 지역 있잖아요. 그 동탄 지역들 보면은 그때 294만 대 1인가 뭐 나왔었잖아요. 있었지. 줍줍. 롯데캐슬. 뭐 거기에 청약 수요들이 거주 요건 안 따지고, 뭐 그다음에 파는 거 뭐 이런저런 거 다 따지지 않다 보면은 뭐 전국 단위에서 모든 수요들이 빨려 들어가면서 그 청약 시장이 과열될 가능성이 그럴 있다. 수 있겠네요. 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야, 이게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부작용이 너무 큰데 이거.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뭐 대출 규제부터 규제 지역, 다주택자 규제 다 풀렸어. 무규제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 시장에는 사실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게 있잖아요. 집값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 자정작용을 하는데, 이게 아름답게 정상적으로 시장 기능이 돌아갈까요? 분명히 피해보는 분들이나 피해보는 시장이 있을 것 같거든요. 당연히 있죠.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거는 자금 여력들이 있는 분들은 편하겠지만 2030 세대들 뭐 이런 분들은 어렵겠죠. 가격 상승기에 소위 말하는 진입도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대출이 확대된다라고 해도 아까 이자 얘기했잖아요. 뭐 누군가에게는 1, 2%가 낮은 이자로도 느껴질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자금 여력들이 좀 부족한 그 2030 세대들은 대출의 규모를 키우고 거기에 대한 이자 상환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세입자, 그 전월세로 계신 분들 있잖아요. 뭐 물건들이 풍부해질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서 규제가 없다라는 거는 임대료 상승 같은 경우도 규제를 풀어버리게 된다라면 임대료도 올려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임대 상승에 대한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거주에 대한 불안정성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결론적으로 보면은 뭐 계층별로 주거의 격차가 커진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런 계층에 대한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규제를 해왔던 거잖아요. 결국은 이런 정책이 들어가고 규제를 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규제를 안 할 수는 없다라는 그 결론은 그렇게 도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뭐 이 컨텐츠를 제작하는 팀들이 아주 이거 획기적인 그 질문을 던졌는데 저도 막 보면서 고민을 했지만 맨 마지막에 결론은 규제가 없는 나라가 없다라는 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실감을 뭐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무규제 이야기를 해봤고요. 세 번째는 저는 좀 심각하기도 하고 우리가 반드시 다뤄야 될 규제인데, 전세 사기로 인해서 전세가 소멸되고 있습니다. 전세 소멸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